첫 데이트인데 집까지 데려다 줘야지. 안아보고 싶다. 공개된 카카오톡과 통화 녹취 속 문장들은 배우 황정민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을 단숨에 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은 오랜 기간 이어진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지속적인 괴롭힘과 스토킹 피해였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여성 K씨는 자신의 사회관계 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여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K씨는 이미 약 2달 전부터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호프의 개봉을 앞두고 해당 계정은 삭제됐고 폭로 역시 잠시 멈췄습니다. 이 기간 두 사람 측은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협의는 끝내 결렬됐습니다. K씨는 황정민 측이 자료만 받아간 뒤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황정민 소속사는 공식 입장 외에는 더 이상 밝힐 내용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K씨는 계정을 다시 만들었고 지난 28일 통화 녹취를 포함한 여러 자료를 다시 공개했습니다. 녹취와 메시지가 빠르게 확산되자 황정민 측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입니다. 황정민은 해당 인물을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3차례에 걸쳐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벌금 3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공개된 게시물이 악의적으로 편집됐으며 추가 법적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소속사는 녹취 자체가 인공지능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실제 통화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 말해 원본 통화가 존재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어떤 대목이 잘렸고 앞뒤 맥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법적 상황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K씨가 황정민의 고소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K씨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K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황정민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은 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만나줄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고 그 연락이 수사기관에서 스토킹 행위로 판단됐다는 것입니다. K씨 역시 대응에 나섰습니다. 황정민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뒤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황정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과정, 회사 측의 대응 고소 전후 사실관계가 왜곡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피해 창작 활동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K씨는 자신이 보유한 자료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황정민과 나눈 통화 녹취가 약 80건에 이르고 약 2년 동안 황정민의 요청으로 멀티프로필 대화 방식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만 알고 있던 비밀 블로그와 그 안에 올라온 수백 건의 글도 있다고 했습니다. 황정민이 먼저 연락하거나 화해를 시도한 정황, 첫 만남과 이후 사적인 만남을 입증할 자료도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진술은 완전히 엇갈립니다. 황정민 측은 2023년 7월 20일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팬들을 대표한 K씨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K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첫 만남은 2023년 8월 9일 영화 보호자 시사회였고 황정민이 먼저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가 이유를 묻자 황정민이 고마워서 밥을 한번 사고 싶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황정민이 K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전화를 걸어 연락처를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근처에 있던 다른 배우의 팬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K씨에게 전달한 영상에도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큰 쟁점은 2023년 8월 16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술집에서 이뤄진 1대1 만남입니다. 황정민 측은 여러 팬을 대상으로 감사 회식을 열 계획이었고 K씨가 다른 팬들을 제외한 채 혼자 참석해 황정민을 당황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단둘이 만나려던 자리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K씨는 애초부터 1대1 만남을 전제로 시간과 장소를 조율했으며 다른 팬들의 참석 여부는 처음부터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중순에는 황정민이 첫 만남 때처럼 단둘이 만나줄 수 없느냐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케이스씨는 결국 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사적인 연락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메시지에는 아무튼 첫 데이트인데 집까지 데려다 줘야지라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어 내일 차를 가져올 것인지 묻고 K씨가 택시를 타려고 했다고 답하자 자신이 차를 가져가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둘 중 한 명은 차를 가져가야 한다는 말과 근처 공영 주차장을 언급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대화만 보면 두 사람이 단순한 배우와 팬 이상의 친밀한 분위기에서 만남을 준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데이트라는 표현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문장이 강한 의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황정민 측은 전체 맥락이 잘린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문장만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화 녹취에는 더 직접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너무 귀여워서 전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런 모습이 너와 나의 관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또 안아보고 싶다 좋아하면 안아보고 싶은 것 아니냐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K씨가 자신을 오빠라고 부른 목소리가 밝고 예뻤다는 취지의 말도 이어집니다. K씨는 이 녹취가 이미 법원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녹취가 전체 통화인지 일부만 편집된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황정민 측은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K씨는 두 사람의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에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은 성적 접촉 여부입니다. K씨와 황정민 사이에 성관계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혼 배우가 특정 여성과 장기간 사적으로 연락했고 첫 데이트나 안아보고 싶다는 표현을 실제로 사용했다면 도덕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황정민은 오랫동안 가정적인 이미지로 대중에게 알려진 배우입니다. 더구나 소속사 샘컴퍼니의 대표가 황정민의 아내라는 점도 이번 논란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중이 느끼는 충격은 단순히 녹취 한두 문장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쌓여온 이미지와 공개된 대화의 분위기가 크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이 내려졌지만 K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 역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만남의 날짜 연락처를 먼저 요구한 사람. 8월 16일 만남의 성격 이후 연락이 자발적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도 양측의 말이 정반대입니다. 논란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쟁점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황정민 측이 기억하는 출발점은 2023년 7월 21일 영화 밀수 시사회입니다. K씨가 기억하는 출발점은 2023년 8월 9일 영화 보호자 시사회입니다. 불과 20일 정도 차이지만 어느 쪽이 먼저 연락처를 제안했는지에 따라 관계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정민 측 설명대로라면 팬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연락이었고, K씨 설명대로라면 배우가 특정 팬에게 먼저 개인적인 식사를 제안한 셈이 됩니다. 이어 23년 8월 16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정민 측은 여러 팬을 위한 자리를 준비했는데 K씨가 혼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K씨는 처음부터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고 반박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억의 오차가 아닙니다. 해당 자리가 공개적인 팬 서비스였는지 사적인 약속이었는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당시 주고받은 전체 메시지와 장소 예약 과정, 다른 참석자들에게 실제로 연락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중순의 연락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K씨는 황정민이 다시 단둘이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8월 16일 만남이 K씨의 일방적인 참석이었다는 황정민 측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문장이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이거나 실제 원문이 다르다면 K씨의 해석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일부 캡처가 아니라 대화의 시작과 끝이 포함된 원본이 필요합니다. K씨가 주장하는 연락기간은 2023년 8월부터 4년 말까지입니다. 이를 달력으로 계산하면 정확히 2년은 아니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이 이어졌다는 취지입니다. K씨는 이 기간 멀티 프로필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멀티 프로필은 상대에 따라 다른 프로필을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K씨는 이를 비밀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 사용만으로 관계의 성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사용을 요청했는지, 어떤 이유가 제시됐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비밀 블로그와 수백 건의 글이라는 주장도 파장이 큽니다. 실제로 두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황정민 본인의 계정임이 확인됐는지에 따라 증거 가치가 달라집니다. 약 80건의 통화 녹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녹취에 숫자가 많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각 통화의 전체 내용과 날짜 편집 여부, 그리고 발언자가 누구인지입니다. 소속사의 공식 입장에 담긴 3차례의 접근, 금지 잠정 조치와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은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K씨의 반복적인 연락을 문제로 판단한 절차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식 명령이 최종 확정됐는지, K씨가 청구했다는 정식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K씨가 제기했다는 2억 원 손해배상 소송 역시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한 문장이 아닙니다. 약 80건의 통화 녹취, 수백 건의 블로그 글, 약 2년 동안 이어졌다는 멀티 프로필 대화, 3차례의 접근, 금지 잠정 조치,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 그리고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전체 진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능한 결론은 하나입니다. 공개된 카카오톡과 녹취는 두 사람 사이에 상당히 친밀해 보이는 대화가 존재했다는 의문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황정민 측은 K씨를 스토킹 피의자로 규정했고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씨는 자신이 일방적인 스토커가 아니라 오랜 관계가 갑자기 끊긴 뒤 해결을 요구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부남 배우의 부적절한 사적 관계였는지 아니면 관계를 과장한 일방적 집착과 스토킹이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식 재판과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원본 녹취 전체 대화 만남, 당시 영상, 블로그 자료가 어떤 방식으로 확인되는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적인 단정이 아니라 양측이 제시할 원본 자료와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는 일입니다.